셀프 진단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아프면 무조건 와서 그래요. 이거 족저근막염 아닙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딜 때. 안녕하세요, 김학겸입니다. 오늘은 몸이 아플 때 셀프 진단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셀프 진단이 뭔지 아시죠? 이게 해당되나 저게 해당되나 이렇게 하는 거, 손병호 게임 말고요. 이렇게 손을 접어서 몇 가지가 해당되면 무슨 질환이 있을 거다, 이 얘기를 해볼 거거든요. 처음에 알아볼 내용은 족저근막염입니다. 저희도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이 오고 있는데요. 족저근막염이랑 헷갈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발 자체가 아픈 거기 때문에 뒤꿈치 패드염이라 그래서 힐패드 신드롬이라 그러는 것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족저근막염입니다. 근데 환자들이 족저근막염이라는 이름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아프면 무조건 와서 그래요. 이거 족저근막염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시는데 오늘 그거 이제 몇 가지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 겁니다. 족저근막염은 이름 그대로예요. 족이라는 게 발족기고요. 발 그리고 바닥이란 뜻이고요. 근막은 근막, 염은 염증이에요. 그러니까 발바닥 밑에 있는 근육의 막이 염증이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게 족저근막염이고요. 요 질환의 이제 특징 중에 가장 큰 거, 이게 사실 간별 진단에 거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우리 셀프 진단에서의 최고봉이 하나 꼽으라 그러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딜 때 굉장히 아픕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요 증상입니다. 근데 그런 환자분들이 있어요. 오셔서 반대로 저는 아침 첫 발은 괜찮은데 걸을수록 점점 불편해요. 그러면 확률적으로는 족저근막염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족저근막염에 위해서 하나를 접기 위해서는 발바닥이 아침 첫 발이 디딜 때 아파요. 그리고 걸을수록 점점 편해져요. 그러다가 일하는 동안 가만히 발을 안 쓰고 있다가 다시 걸으려고 그러면 또 굉장히 당기고 아파요 라고 하면 하나 접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족저근막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발바닥 부분이 불편한 느낌이 나시면은 가능성이 있어요. 걸을 때 발가락이 아파요 이런 거 말고 발바닥면, 뒤꿈치의 바로 앞면 이런 데가 아프다 그러면 2개 접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동작을 해보는 겁니다. 발을 쭉 펴고요. 발을 90도로 굽혀요. 그 상태에서 발가락을 쭉 당겨보는 겁니다. 머리 쪽으로 당겨보면 이 동작에서 발바닥 밑에 있는 근막이 당겨져요. 당기는 증상이 있으면 염증이 있는 상태니까 아프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족저근막염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보고 해당이 된다 그러면 치료를 받으러 오셔야 돼요. 제일 좋은 거, 전 병원 안 가고 싶은데요. 그럼 제일 좋은 건 뭐냐? 일단 쉬는 거예요. 뭐든 안 하셔야 됩니다. 쉬는 게 제일 좋고, 이거 혹시 운동하면 좋아지지 않을까? 절대 아닙니다. 대부분 제일 안 좋은 거 줄넘기, 달리기 이런 게 제일 안 좋습니다. 충격을 줄수록 악화되기 때문에 안 쓰고 이쁘게 내버려 둘수록 좋아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스트레칭을 해주면 좋습니다. 우리 골프공이라든가 아니면은 자극을 줄 만한 둥글둥글한 걸 가지고 발바닥이 있다고 치면 발바닥에 있는 근막이 지나가는 부위들을 마사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며칠 지났는데 안 나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치료받으러 오셔야죠. 치료받으러 한방재활의학과나 침구과 같은 곳들, 정형외과나 통증의학과나 이런 쪽 가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면 짧으면 3주, 좀 길어지면 4주 차 내에 잘 좋아지게 되고요. 이 경우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기존에 맞은 적이 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많이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른 그 치료 기간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정확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료를 오랫동안 안 하면요. 그리고선 쉬지 않고 계속 걷잖아요. 그러면 그게 건증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증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그 근막이라는 게 염증만 생긴 건데 그게 오래되면 그 근막이요. 사가요. 쉽게 얘기하면 사가서 조직이 변성이 와요. 나는 이제 더 이상 근막으로 살 수 없는 존재인가 봐. 섬유가 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바뀌게 되거든요. 퇴행성 변화가 심하게 오고 그때부터 치료는 3, 4개월, 5개월 이렇게도 걸립니다. 그래서 치료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도 되게 많이 오시는 증상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테니스 엘보예요. 테니스 엘보. 환자분들한테 꼭 하는 얘기 하나 있어요. 테니스 엘보신 것 같은데요. 그럼 100% 얘기 나옵니다. 저 테니스 안 치는데요. 얘기하시는데 테니스랑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테니스에서 얘기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 테니스를 할 때 백핸드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팔의 신전근이라고 하는 팔을 이렇게 힘을 주게 하는 요렇게 볼록볼록하는 근육이 있거든요. 이 근육을 사용하는 동작이 많으면 다치기가 쉬워요. 근데 테니스나 배드민턴에 그런 동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것뿐이지 그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자, 요것도 몇 가지 알아보면은 제일 첫 번째, 환자가 문고리를 돌리기 어렵습니다는 얘기를 합니다. 문고리 돌려보셨죠? 잡아서 돌리는 거. 우리 집엔 이거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안 아파요. 그러면 병뚜껑을 따기 어렵습니다. 행주를 짜기 어렵네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아픈데요? 라 그러면 일단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앞통입니다. 앞통.
자, 아까 말씀드렸던 힘줘서 팔을 움직일 때 쓸 때 움직이는 근육 있죠. 이 근육이 자꾸 아픈 거예요. 이 부분이. 그리고 이 팔을 굽혔을 때 튀어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뼈가 하나 있거든요. 이 뼈 있는 부분이 자꾸 아파요. 그래서 손을 대봤더니 손도 못 대게 너무 아픕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가능성 두 번째 늘어나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힘을 줄 수 없는 경우까지 됩니다. 이건 악화됐을 때의 조건이기도 한데요. 물건을 들고 가잖아요. 물건을 들고 가는데 힘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힘이 안 들어가고 아프고 이런 증상이 있어서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이 돼서 테니스 엘보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대부분은 팔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의외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이 옵니다. 운동을 많이 하면 꼭 튼튼해지는 게 아니라요. 손상을 가속화시키는 거거든요. 결국은요. 그래서 그런 증상으로 많이 오죠. 테니스 엘보의 치료도 사실은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안 써야 돼요. 근데 환자분들 또 100% 하는 얘기 또 하나 있어요. 이거 어떻게 안 씁니까? 그러거든요. 안 쓰셔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얘를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데도 안 나요 말씀하시는데 똑같아요. 얘가 이미 나빠지기 시작하면 쓰는 거를 줄여도 굉장히 천천히 나아요. 혹은 악화된 게 빨리 안 낫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안 쓰는 게 전제되어야 되고요. 뭐 흔히 저희 전에도 다룬 얘기지만 약침이니 봉약침이니 뭐 한약이니 침이니 부항이니 이런 것들 다 테니스 엘보에 사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얘들도 근막 쪽의 질환이기 때문에 오래 사용하는 경우에 혹은 치료를 방치하는 경우에 더 나빠지는 경우들이 많고요. 치료 기간은 초반에 오시면 한 3주 정도 잡는 게 일반적이고 스테로이드 맞은 적 있는데 재발했어요 라든가 아픈 거 꾹 참고 맨날 운동하고 있었어요 그러시면 3개월, 4개월 걸리는 게 정상입니다. 테니스 엘보와 족저근막염은 둘 다 내버려 두면 악화가 되기 쉬운 질환이에요. 악화가 되면 점점 오랜 기간 치료받아야 되고 당연히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치료받는 게 좋겠습니다. 보험 적용이 되는 거는 원하시면은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치료만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한약도 건강보험 적용되는 한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만 구성을 해서 치료를 한다. 시간이 좀 걸려도 비용이 좀 적게 가고 싶다 그러면 1회 치료에 한 8,000원 정도, 9,000원 정도 나올 거고요. 일주일에 뭐 두세 번 정도 치료하면서 3, 4주 계산해 보면 곱하기 되시죠? 예, 해서 가게 나오게 될 거고요. 오래됐습니다. 많이 아픕니다. 그러면 약침이나 봉약침이나 한약 같은 것들이 들어갈 텐데 그거는 사실은 병원마다 비용이 다 다릅니다. 비급여기 때문에 그거는 확인을 따로 해보셔야 되고요. 자, 질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셀프 진단일 수도 있지만 치료예요. 내가 봤더니 이건 것 같아, 이런 질환인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통증이 3일 이상 계속됩니다. 점점 불편해집니다 하면은 참지 말고 병원으로 찾으십시오. 그러면 금방 좋아져가지고 다시 운동도 좋아하는 거 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치료 잘 받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